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9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14일입니다. 오늘 바야흐로 절기상 대설이 되겠고요. 오늘 대설 절입시간 오후 12시 46분에 대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설 12시 46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이 되면, 즉 대설이 되기 전까지는 사주 명식이 이민년 신해월 갑오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 대설 12시 46분부터는 월이 신해월에서 임자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명식은 이민년 임자월 갑오일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대설이 되었느냐 또는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원령 자체가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것이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주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 올해도 뭐 인월,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할로, 입동, 오늘 대설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24절기는 12달을 이제 한 달에 2개씩 절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거는 양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2월, 3월, 4월 또는 4월, 5월, 6월 또는 8, 9,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명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12지지로 이렇게 월령을 표현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은 대체적으로 인월이라고 정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3월은 대체적으로 묘월, 4월은 진월, 5월은 4월, 6월은 5월, 그 다음에 7월은 미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8월은 신월, 9월은 6월, 10월은 수월, 그 다음에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그 다음에 1월은 축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월이 바뀌는 기준이 이 인월이라고 해서 2월 1일 날 바뀌고 묘월이라고 해서 3월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입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민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이 되어야 되고,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이 되어야 된다. 청명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청명 절입 시간이라고 딱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월에서 사월로 넘어갈 때 입하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4월에서 월은 망종, 그 다음에 5월에서 미월은 소서, 그 다음에 미월에서 신월은 입추, 신월에서 6월은 백로, 그 다음에 6월에서 술월은 할로, 그 다음에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갈 땐 입동이 되어야 되고, 오늘처럼 자월로 넘어가기 위해서 해월로에서 자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설, 즉 대설 절입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이 되어야 되고요. 다시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갈 때는 입춘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12달이 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절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인묘진월, 여기 인묘진월이 되게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기왕한 모광절이 되겠습니다. 또 여름이라고 하는 하절이죠. 4월, 5월, 미월이 하절이 해당이 되고, 계절로는 여름이고요. 오행으로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겠습니다. 또 가을이라고 하는 신유술월 있죠. 여기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저번 때부터 공부했던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되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은 목이 왕하죠. 그 다음에 사오미월은 화가 왕하고, 신유술월은 금이 왕하고,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수가 왕해서 목화금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토는 언제 왕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그거를 갖다가 말씀드릴 때 사계월이라고 해서 진술충미월이 다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계월, 계자가 끝 계자죠. 4개의 끝에 해당되는 월이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미월, 술월, 그 다음에 축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진은 봄의 끝에 해당이 되고요. 미는 여름의 끝에 해당이 되고, 술은 신유술 가을의 끝에 해당이 되고,
축은 어떻다? 겨울의 끝이 되죠. 그래서 진술충미를 사계월이라고 하는 뜻은 거기에 있고요. 진술충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계절은 보다 환절기다. 계절이 바뀌는 계절이다.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겠고,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요.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또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메모 정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24절기를 기본적으로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다 보면 어차피 24절기는 알아야 되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적으로 금방 보여드려도 이렇게 평면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구궁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월, 여기가 인묘진 동방이라고 하는 곳, 위쪽은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유술 여긴 서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해자 쪽 북방이 됩니다. 방향은 여기가 동쪽이면서 봄에 해당이 되고 목이 왕한 계절, 여기 위쪽은 사오미 여름이면서 화가 왕하고 계절은 뜨거운 여름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방향은 서쪽이 되면서 신유술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 쪽 북방이면서 겨울 수가 왕한 계절, 인월은 여기 입춘우수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묘월은 경칩춘분, 그 다음에 진월은 뭡니까? 청명고구, 4월은 입하소만, 5월은 망종하지, 미월은 소서대서, 신월은 입추처서, 그 다음에 유월은 백로추분, 술월은 한로상각, 해월은 입동소설, 지금 자월은 이제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가면서 절기는 자월은 대설동지, 축월은 소한대한, 그리고 다시 입춘이 되면서 연과 월이 같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궁으로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매년 똑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이거는 그때 그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설이 되겠고요. 대설 절입 시간 오후 낮 12시 46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로 보면 이제 5시가 되겠죠. 5시라고 하는 것은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까지가 되는 것이니 12시 46분은 요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설 절입 시간 12시 46분은 5시가 되겠죠. 이쪽도 5시가 될 것이고 이쪽도 같은 5시가 되지만은 12시 46분 전이면 신해월이 되는 것이고요. 12시 46분부터는 임자월로 되는 것이니 대설 절입 이전이면은 사주가 이민년 같은 오시라 하더라도 이민년 신해월 갑오일 경오시가 되는 것, 그 다음에 12시 26분부터는 같은 오시라 하더라도 임년 임자월 갑오일 경오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가 같은 날 같은 오시라 하더라도 대설 절입 시간 전후에 따라서 월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게 되면 대설 전으로 보게 되면 간목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대설 후가 되면 간목이 자월에 태어난 것인데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어차피 해자 축월은 동절이면서 엄동설환이기 때문에 둘 다 엄청나게 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은 있는데, 일단 같은 수가 왕한 계절이라도 월이 달라지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설 전으로 보게 되면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목이 양수를 받죠. 저 해수는 체음 용양이 되죠. 체음 용양. 그래서 전 양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 격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대설 후가 되면은 저거는 양목이 자월에 태어난 것, 자수는 체는 양이지만 반대로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저 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 음수가 되는 것이니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저건 정인 격이 되는 것이다. 똑같이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 임수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 물론 해월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얘는 격을 잡을 수가 있지만은 자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는 격을 잡지 않고 그냥 원령 스스로를 가지고 격을 잡죠. 물론 임수 두 개가 투출되게 되면 수
수다목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다목부, 물이 많아지게 되면 물이 범람해서 간목이 물에 뜰 수 있죠. 이거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도 임수 투출하게 되면 수다목부가 될 수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해월 같은 경우에는 이 임목이 해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인해합목이 되니까 목이 상당히 왕해지는 반면에, 이렇게 임자월이 태어나게 되면 이 자수하고 인하고는 합을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이 자수하고 오화하고 오히려 오충이 되는 것이니, 이거는 정인격이 격을 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좋지 못한 결론을 가게 됩니다. 이거는 해월의 목이 수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장생처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작벌을 하고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만들고 정화 또는 정화랑 병화를 얻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건 좌우충이 되어 있으니 격도 깨졌죠. 그 다음에 오화, 정화를 써서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단련해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만들고 또는 조후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일지에 있는 오화가 여기는 깨져 있고요, 여기는 존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다행히 이제 간목이 인해 통곤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화가 이렇게 충파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그런 형상이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태어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대설 후가 아니라 대설 전에 생시를 보고 태어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대설 후라고 하더라도 생시가 뭐 괜찮은 이 충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생시가 있다고 하면 그 생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설전은 신해월이 되는 것이고, 대설 후는 임자월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 대설전은 요 명식으로 보면서 신은 여기까지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설 후는 사주 명식으로 이렇게 임자월로 바뀌면서 신은 이렇게 파란색을 칠한 요 생시만 쓸 수 있죠. 경호시는 같이 쓸 수 있지만은 12시 46분 전은 신해월의 경호시가 되는 것이고, 대설이 된 이후부터는 같은 경호시라 하더라도 보다 임자월의 경호시가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대설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이제 이쪽 명식을 보게 되는데,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좌우충이 되는데, 여기서 갑자시가 여기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좌우충이 된다. 그래서 인해한목하지만 좌우충이 돼서 이 사주가 매우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갑자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을축시도 저는 썩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인오가 합을 인우술 화국이지만 술자가 빠졌다 하더라도 준반합이 형성이 되죠. 병화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의외로 이거 해월의 임수 투출돼서 수가 왕할 것 같지만은 인해한목 하기 때문에 수가 오히려 세력이 약하고 목화 세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병인시가 되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정묘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인 정묘시 같이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수기가 요건 부족한데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해서 오히려 나무가 말라서 고생을 할 수가 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도 중년까지가 금수운이지만은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요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 바로 목화운 수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절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병인시 시 자체가 사주 원국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진 않지만 대운까지 이렇게 같이 봤을 때는 조금 꺼리는 생시가 되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토가 임수를 파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된다.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인해한목에서 목이 왕하죠.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오화로서 오중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금이 뿌리가 있다 없다. 경금의 뿌리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조금 단점이 되겠고, 자, 대설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쪽 생시를 보게 되죠. 똑같은 경호시 한번 봐볼까요? 대설이 대전과 대설 후의 경호시를 이렇게 되면 일단은 좌우충을 구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오화는 깨져버리게 되겠고요. 경호시 이 오화는 쓸 수가 있습니다.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있겠지만은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으니 화를 갖다 억압하는 거 이렇게 좀 좋지 못할 것이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간목의 뿌리는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것이 하나의 다행이지만은 역시나 경금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조후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오화 두 개의 임무까지 있기 때문에 병화가 도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호시 그러면 조후가 그렇게 급박하진 않지만은 좌우충에 오화 하나 가지고 인중병화 가지고 조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우가 좀 필요하다. 이거는 원국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수운 갔을 때 이럴 때는 특히나 요 무신대원 갔을 때는 인신상충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경우 살짝 보게 되면 자월의 좌우충, 이거는 신자합으로서 이거 충이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좌우충이 됩니다. 그리고 신시를 얻었으니까 임수천간에 있는 세 개가 다 뿌리를 얻게 되죠. 물론 이제 간목이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을목이 아닌 간목은 그렇게 쉽게 수다 목보 물에 뜨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되면 인성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초년에 수가 많아질 때는 좀 고생은 하겠지만 그래도 중년, 남자를 태어나서 중년 이후로는 그래도 저 수를 내가 끌어당겨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반대로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중년까지가 금수운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는 것은 썩 좋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된다. 그래서 임신시보다 저는 만약에 오늘 태어날 때 대설 후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요거 계유시 정도 또는 을해시 정도 이렇게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대설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해 두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